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무너진 순간이 떠올랐다. 10년 전,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아내가 내 등을 찔렀던 그날. 나는 칼을 쥔 손을 떨며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시작된 우리 삶은 이제 이 낡은 한옥 집안에서 끝나려 하고 있었다. 나는 한때 재벌 그룹의 임원으로 불릴 만큼 성공했지만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패배자일 뿐이었다. 딸 수연은 25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다 모르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빠, 왜 여기로 왔어? 이 집은 위험해. 수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갈비뼈를 누르며 고통을 참았다. 어젯밤, 그 남자가 보낸 깡패들에게 맞은 탓이었다. 그 남자 내 전 파트너, 이제는 아내의 연인이 된 그놈, 최민준. 그는 여전히 나를 쫓고 있었다. 위험. 무슨 소리냐. 이 집은 내 할머니의 유산이야. 안전한 곳이지. 하지만 내 말은 거짓이었다. 이 집은 안전하지 않았다. 이 한옥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더러운 비밀이 묻혀 있었다. 10년 전 나는 이 집에서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그날. 그녀는 민준과 함께 내 회사를 빼앗아 갔고 나는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 세금 탈루, 횡령 그것들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민준이 꾸민 일이었다. 나는 감옥에 갔고 5년을 썩었다. 출소 후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돌아왔다. 복수를 위해.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아빠, 나 알아. 이 집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 할머니가 말해줬어. 아빠가 사람을 죽인 거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비밀. 내가 20년 동안 묻어둔 그 죄의 할머니는 죽기 전에 수연에게 털어놨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건 실수였어. 내 삼촌이 약에 취해 그랬어. 내가 대신 책임졌지. 사실은 더 복잡했다. 20년 전 내 동생 수연의 삼촌 든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는 빚을 갚지 못해 깡패들에게 쫓기다 이 집에서 그놈 하나를 칼로 찔렀다. 죽였다. 나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죄를 대신 졌다. 경찰에 자백했고 감옥에 갔다. 출소 후 동생은 재발해 자살했다. 그 비밀을 아내는 알았고 그것을 이용해 나를 더 깊이 파괴했다. 민준과 손잡고 내 과거를 파헤쳐 회사를 무너뜨렸다. 내가 살인자야.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수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건 과거야.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야. 아빠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까.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져 있었다. 민준을 무너뜨리는 계획. 그의 재벌 그룹을, 그의 가족을, 그의 모든 걸 빼앗는. 그리고 아내, 지제는 그의 아내가 된 그년을 하지만 수연은 모른다. 그녀가 알면 나를 증오할 테니까.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 낡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 든 것은 민준의 비밀 파일들. 내가 감옥에서 배운 해킹 기술로 훔쳐온 것들. 그는 세금 탈루를 넘어 뇌물과 인신매매까지 관여하고 있었다. 한국의 어두운 면, 재벌의 더러운 속내. 나는 그걸 이용할 거였다. 하지만 먼저 수연을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이 복수의 일부가 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 그녀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빠, 조심해. 민준 아저씨가 또 연락 왔대. 엄마가 걱정된다고 그녀의 말에 나는 이를 갈았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이혼 후에도 그녀는 수연을 이용해 나를 통제하려 했다. 알았어. 가봐. 수연이 떠난 후 나는 전화를 걸었다. 내 옛동지, 감옥에서 만난 그놈 지제는 사설 탐정인 박 사장. 박 씨, 민준의 일정 좀 알아봐. 오늘 저녁 그의 사무실에 침투할 거야. 박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형님, 위험해요. 그놈 경비가 빡세. 게다가 수연 씨가 엮이면 나는 웃었다. 그 애는 건드리지 마. 이건 내 싸움이다. 저녁이 되자 나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으로 향했다. 민준의 그룹 본사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마다 내 갈비뼈가 욱신거렸다. 문이 열리자 사무실은 고요했다. 민준은 아직 안 왔다. 나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USB를 꽂았다.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냐? 민준의 목소리. 그는 나를 보자마자 웃었다. 오, 오래된 친구가 왔군. 아직도 살아있었어.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그 교활함. 나는 USB를 뽑으며 말했다. 내 인생을 끝내줄 파일을 가져왔어. 내가 숨긴 그 모든 더러운 짓들. 그는 코웃음 쳤다. 그걸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내 딸이, 수연이가 내 회사에 지원했어. 오늘 면접 봤지?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수연을. 그 새끼가 내 딸을. 나는 주먹을 쥐었다. 건드리지 마의 그녀는 민준이 다가오며 속삭였다. 내 아내가 말하던 그 비밀? 그 살인사건. 내가 경찰에 알리면 수연은 아버지 없는 집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돼. 불쌍한 애지.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주먹이 날아갔고 그의 코피가 터졌다. 경비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으로 도망쳤고 비를 뚫고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문을 열었다.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복수는 이제 수연을 위한 거다. 민준을 무너뜨려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비밀을 파헤쳐야 할 터였다. 아내가 왜 나를 배신했는지. 그녀의 진짜 이유. 그것이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일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수연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갈비뼈가 더 부러질 뻔했다고 했다. 조심하세요, 박 씨. 나이 들면 회복이 느려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에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나는 박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의 약점 더 파, 그의 가족 쪽으로. 다음 날 수연은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녀는 나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아빠, 왜 민준 아저씨랑 싸웠어? 엄마가 말하길 아빠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녀의 말에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내의 독소가 이미 퍼진 모양이었다. 내 엄마는? 오해가 있어? 그 사람은 나쁜 놈이야? 아빠를 배신한 놈.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말해줬어. 아빠가 회사 돈을 빼돌렸대. 그래서 파산한 거라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이러니했다. 바로 그 반대였다. 민준이 돈을 빼돌렸고 나는 그걸 덮으려다 잡혔다. 아내는 민준의 편에 서서 증언했다. 법정에서 그녀의 눈빛은 나를 죽이는 칼이었다. 당신은 항상 이기주의자였어요. 우리 가족을 망친 장본인? 나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믿어, 수연아. 아빠가 증명해 줄게. 곧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봤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오후 박 사장이 왔다. 그는 낡은 노트북을 펴고 화면을 보여주었다. 형님, 민준의 딸 지은이가 대학생인데 마약에 손댔어요. 민준이 은폐하려고 돈을 썼죠. 게다가 그의 그룹이 중국산 불법 노동자를 쓰고 있어요. 인신매매 수준. 나는 눈을 빛냈다. 좋아. 이걸 언론에 흘려야 하지만 박이 주저했다. 형님, 그럼 수연 씨가 위험해져요. 민준이 보복할 텐데 나는 이를 갈았다. 그럴 테지. 그래서 내가 먼저 치는 거야? 그 주말 나는 민준의 별장으로 향했다. 제주도에 있는 그곳은 그의 휴양지였다. 비행기에서 내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 찼다. 착륙 후 나는 렌터카를 타고 별장으로 갔다. 밤이었다. 담을 넘어 들어가 창밖을 엿봤다. 민준과 아내가 있었다. 그들은 와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오빠, 이제 그 인간은 끝났어. 수연이도 곧 우리 쪽으로 올 거야. 나는 주먹을 쥐었다. 수연을. 그년이 내 딸마저.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민준이 말하는 인신매매 이야기, 아내가 동의하는 목소리. 그 중국 애들, 싸게 쓰면 돼. 한국 노동자들처럼 까다롭지 않으니까 증거였다. 나는 조용히 빠져나왔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그 녹음을 박에게 보냈다. 언론에. 익명으로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재벌 그룹 불법 노동자 착취 의혹. 주가가 폭락했다. 민준의 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수연이 울며 들어왔다. 아빠. 엄마가 전화했어? 민준 아저씨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대. 아빠가 한 거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내 엄마를 믿지 마. 그건 정의야.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아빠, 나 무서워. 이 집에서 할머니가 죽은 것도 이상했어. 할머니가 말하길 아빠의 비밀이 그녀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할머니는 내 살인 비밀을 알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자살로 처리됐다. 정말 그랬을까? 그 밤,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 할머니의 일기를 찾았다. 낡은 노트에 적힌 글씨. 민호야, 내가 동생을 보호한 건 알지만 그 가격이 너무 컸다. 이제 내 아내가 내 약점을 쥐고 있어? 그녀도 비밀이 있어, 아내의 비밀. 무슨 소리일까? 나는 더 파헤쳐야 했다. 아내의 비밀을 파헤치는 건 쉽지 않았다. 나는 옛 친구들 감옥 시절 알게 된 네트워크들 동원했다. 그들은 서울의 뒷골목을 누비며 정보를 모았다. 일주일 후 박이 돌아왔다. 형님, 충격적이에요. 내 아내 지은 씨가 10년 전 임신 중에 유산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민준의 거였대. 당신과 헤어지기 전에 이미 바람 피웠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수연은 내 딸이 아니었다. 나는 수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매는 나와 닮았지만 입술은 아내의 것이었다. 증거는 박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병원 기록, 민준과의 메시지. 아내는 나를 배신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과 2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그 끝에 유산이 있었다. 그 유산이 내 동생의 죽음과 연결돼 있어요. 내 동생이 그 사실을 알았고 마약에 더 빠졌대. 모든 게 연결됐다. 내 동생의 자살, 아내의 배신, 민준의 음모. 나는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었다. 지은아, 만나자. 수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 너 아직도 살아 있었어? 좋아,
내일 카페에서. 다음 날 강남의 카페. 아내는 여전했다. 40대 중반인데도 아름다웠다. 그녀가 앉자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수연이 내 딸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걸 어떻게? 나는 웃었다. 내 비밀 다 파헤쳤어. 이제 내 차례야. 왜 나를 배신했어?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다. 민호야, 미안해. 하지만 너 내가 동생을 죽인 살인자잖아. 내가 그걸 알았을 때 무서웠어. 민주는 나를 보호해줬어. 그리고 그 유산, 그건 실수였어. 민준과 술에 취해서 그녀의 변명은 역겹게 들렸다. 수연이를 이용하지 마. 그녀는 내 딸이야. 내 피가 아니더라도.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그녀가 소리쳤다. 너는 항상 가족을 희생했어. 동생을 위해 내 인생을 버리고 이제 수연이를 끌어들이려 해. 나는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내 남편의 회사를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너도 카페를 나서며 나는 경찰에 익명 제보를 했다. 아내의 뇌물 연루. 그날 밤 수연이 집에 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엄마가 체포됐대. 아빠, 왜?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갈등했다. 이 복수는 이제 그녀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 수연아, 엄마는 잘못했어. 하지만 아빠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그녀가 나를 밀치며 소리쳤다. 아빠도 살인자잖아. 할머니 일기 봤어. 삼촌을 보호하려고 사람을 죽인 거.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수연의 눈빛은 증오로 물들었다. 나 이제 모르겠어?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홀로 앉아 술을 들이켰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민준의 그룹은 파산 직전이었고 그는 나를 쫓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수연을 잃을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 한 수, 민준을 직접 만나 모든 걸 끝내자. 민준과의 만남은 그의 사무실에서 정했다. 그는 뉴스 후에도 여전했다. 오만한 미소. 왓군, 패배자. 내 회사를 망친 대가는. 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내 모든 비밀을 경찰에 줬어. 인신매매, 마약, 뇌물. 끝났어. 그는 웃었다. 그걸로 날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재벌이야. 변호사들이 날 구할 거야. 하지만 너. 내 살인 과거가 드러나면 수연이는 고아가 돼. 그의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수연이는 내 딸이야. 내 피가 아니더라도. 민준의 눈이 커졌다. 뭐?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녹음을 틀었다. 아내와의 대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이 그걸. 왜?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너처럼 가족을 버리지 않았어. 민준이 말했다. 내 동생의 죽음, 그건 자살이 아니야. 내 아내가. 지은이가 마약을 줬어. 동생이 그녀의 불륜을 알았으니까 왜 충격이었다. 아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 증거는. 민준이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다. 동생의 유서. 지은 누나가 날 죽이려 해. 그녀의 비밀을 알았어. 모든 게 뒤집혔다. 아내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인자였다. 나는 민준을 보며 물었다. 왜 이제야 말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너를 증오했으니까. 내가 회사를 망친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는 비슷해. 둘 다 가족을 잃었지?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내 제보로.
민주는 체포됐고 그의 눈빛은 패배였다. 하지만 나는 자유롭지 않았다. 수연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간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엄마가 삼촌을 죽였어. 그리고 내 생부는 민준이야. 수연은 울부짖었다. 아빠, 왜 나한테 이런 짐을? 그녀의 증오는 나를 찔렀다. 아빠도 살인자잖아. 삼촌 대신 죄지고 이제 엄마를 배신해. 우리는 싸웠다. 수연은 집을 나갔다. 이제 끝이야. 나 혼자 살게. 홀로 남은 나는 복수의 빈 껍데기를 느꼈다. 민준과 아내는 감옥에 갔지만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더 잃었다. 수연이 떠난 후 집은 무덤 같았다. 나는 매일 그녀의 방을 들여다봤다. 그녀의 사진, 어린 시절 추억. 아빠, 사랑해. 그 말은 이제 거짓처럼 느껴졌다. 뉴스는 계속됐다. 민준의 재판, 아내의 자백. 그녀는 동생의 죽음을 인정했다. 마약으로. 그를 죽였어요. 미안해, 민호.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법정에 나가 증언했다. 그녀는 나를 배신한 살인자다. 재판 후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마음은 갇혀 있었다. 박 사장이 말했다. 형님, 이제 쉬세요. 복수 끝났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수연이를 되찾아야 해. 나는 수연을 찾았다. 그녀는 친구 집에 있었다. 문 앞에서 나는 무릎 꿇었다. 수연아, 아빠 잘못했어. 하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해. 피가 아니더라도 그녀가 문을 열었다. 눈이 붉었다. 아빠, 나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아빠의 비밀도. 무서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긴 대화. 내 과거, 살인 대신 짊어진 죄, 그녀의 출생 비밀. 민주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는 날 사랑했어. 하지만 아빠가 진짜 아빠야. 그녀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포옹했다. 함께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트위스트는 마지막에 왔다. 수연이 말했다. 아빠, 할머니 일기 더 봤어. 할머니가 아빠의 동생을 죽인 게 아니야?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충격. 일기에 적힌 글, 민호가 동생을 찔렀어. 보호. 아니, 분노였어. 마약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 내 기억. 그날 밤, 동생과 싸웠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말했고, 나는 칼을. 아니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진짜 살인자였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가장 큰 배신을 당했다. 나 자신에게. 수연이 말했다. 아빠, 경찰에 가자. 솔직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오라. 경찰서로 가는 길, 비가 내렸다. 수연의 손을 잡고 나는 자백했다. 20년 전 동생을 죽였습니다. 분노로 경찰은 나를 체포했다. 수연은 울었다. 아빠, 나 기다릴게. 변호사 구할게.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번엔 피할 수 없다. 감옥에서 나는 편지를 썼다. 수연에게. 미안해. 아빠의 복수는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너 덕에 진실을 알았어. 사랑해. 민준과 아내는 이미 선고받았다. 무기징역. 그들은 나를 증오할 터였다. 출소. 아마 없을 거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복수는 끝났고 진실이 드러났다. 수연은 새 삶을 살겠지? 나 없이. 창밖 비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한국의 이 도시, 재벌과 빈민의 경계에서 우리는 모두 배신자다. 그리고 용서의 희망을 품는다. 끝.